이번 영상은요, 이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건데요. 사람들은 세무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세무조사죠. 그런데 다른 세금들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납세자가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이 돼요. 확정. 신고납세제도라고 그래요. 신고하면 납세자가 확정하는 세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면 납세자가 직접 수정 신고하든지 경찰 청구하든지 납세자가 뭔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변경이 안 돼요. 다만 세무공무원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오류나 탈루, 누락 등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세무공무원이 공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수단이 이제 세무조사라고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져가지고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잘못된 세금이 그대로 그냥 확정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세하고 증여세만큼은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납세자가 신고해도 그게 세금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고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확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검토한다는 거를 우리가 뭘로 인식하느냐? 세무조사로 인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속증여세는 세무공무원이 반드시 이런 검토하는 과정,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세무조사인 거예요. 상속세는요,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6개월이냐? 돌아가신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8월 5일 날 돌아가셨으면 8월 말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요. 만약에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할 세금에. 근데 상속세가 이게 세금이 크기 때문에 1억만 돼도 무신고 가산세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또는 뭐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뭐 1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기한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신고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할게요라고 신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 20%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일정 부분을 이렇게 감면해 줍니다. 2년이 지나가면 감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를 하지 않으면 1년에 8.03%의 이자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냅니다. 일자별로 계산해서 가산세를 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납부도 못 했을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때 보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선시 가산세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무신고 가산세 20%에다가 납부불선시 8%니까 28%가 더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보통은 이제 재산 분할이 안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6개월 내에 안 됐다는 얘기는 상속인들이 엄청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가 상속세 신고를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왜냐면 안 하면 20% 세금 내니까.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과세하는 거예요.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눠 가졌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유일하게 배우자가 얼마 받았는지에 따라서 요 금액만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할이 안 되면 배우자는 최소 금액인 5억을 그냥 일단 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가서 정산을 다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납세자가 본인이 직접 써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세무사 등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럼 수수료를 누가 낼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료들 뭐 협조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는 거죠. 형제들끼리 막 싸우는데. 그래서 안 하게 되는데 그 안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손해를 보는 거고 일단 기간이 지나면 20%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이 되지만 상속증여세는 세무공무원이 확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확정할 것이냐? 확정 기간을 법에다가 정해놓고 있어요. 그것은 신고 납부 기간, 즉 6개월이 지나는 그 기간로부터 9개월 내예요. 증여세는 6개월 내고 상속세는 9개월 내예요. 확정한다는 얘기는 세무공무원이 그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락된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뭐라고 이게 느끼게 되냐면 조사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게 조사라고 명칭을 안 붙일지언정 우리는 조사라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
반드시 조사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법정 상속세 그 결정 기간이 9개월인데 9개월 내에 못하면 끝나는 거냐? 인정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세무서에서 일이 너무 많으면 9개월 지나서도 나와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9개월 내에 끝내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9개월 이후에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누가 조사할 것이냐? 그 조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조사의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복골복으로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재산 규모별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재산의 종류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재산의 종류별로 큰 규모로 이렇게 나눠서 간단하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일단 60억이 넘어가면 지방청에서 조사합니다. 지방청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삼성동인데 삼성동의 상급기관은 강남구청이죠. 강남구청의 상급기관은 서울시죠.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서가 이제 지역을 담당하는 거고요. 이런 세무서들을 담당하는 큰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 지방국세청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동은 서울지방국세청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세무서들을 다 모두 관장하는 세무서죠. 그 외에 이제 국세청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지방청에 조사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1국, 2국, 3국, 4국이 있는데요. 4국이 그 무서운 뭐 저승사자라고 하는 뭐 사찰 뭐 이런 데가 4국이고요. 특별조사하는 데고. 요 3국이 이제 이런 상속이나 증여세를 조사하는 이런 국인데, 이게 이제 60억이 넘어가면 이제 지방청에서 하고, 60억이 넘어가도 간단하고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이제 세무서로 이렇게 이첩을 시켜서 세무서에서 조사하게끔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는 60억 이하를 하는데 15억이 넘어가는 거는 세무서에서도 조사과가 있어요. 조사만 전문으로 하는 조사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게 재산세과예요. 그러니까 재산세과가 있고 그다음에 조사과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사과에서 조사하는 것이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15억이 넘어가면 조사과에서 한다. 15억이 안 되면 신고 담당 부서에서 간편하게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15억이 넘어가더라도 또 조사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일반 세무조사. 똑같은 일반 세무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간편조사도 하고요. 아니면 또 자료, 서면으로 자료 처리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방법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클수록 강도도 높아지고 60억이 넘어가면 아주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사국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의 핵심 내용은요. 우선 상속세는 상속재산에다가 뭐 증여재산을 포함해서 채무를 빼가 상속세 과세가를 계산하고 거기다 공제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과세표준 이하로는 그냥 세율 곱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고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그다음에 공제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다가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 당시에 남길 경우는 상속재산에다가 10년 내 또는 5년 내 증여한 증여재산을 합치고요. 1년 내, 2년 내에 인출한 금액 뭐 이런 거 추정상속재산 요건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추정상속재산도 이제 상속재산을 보는 거니까 이게 합치게 되고요. 거기서 채무나 공과금을 빼고요. 그 다음에 상속공제 금액을 빼주게 됩니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그 다음에 뭐 금융상속공제 뭐 이런 것들을 빼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금액은 또 공제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액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이제 계산이 되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이제 상속세를 산출해 내기도 합니다. 그 보통은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이 남겨놓은 재산인데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금융재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건 다 조회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조회를 해도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잘 모르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나오는 거죠. 아주 시골의 농협에 있는 뭐 출자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금액도 크지 않은데 뭐 그런 게 누락된 게 있다든지 그다음에 차를 샀는데 뭐 남이 쓰고 있는 거 내가 사가지고 그거를 뭐 자녀들 누구 이름으로 아니면 자녀가 뭐 이 부모 이름으로 차를 사가지고 자기가 쓴다든지 이런 경우나 원래 아버지 재산이 아니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구세청을 통해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회를 한다고 해서 또는 구청을 통해서 조회를 한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거기 누락된 것을 우리가 신고 안 했을 때
세무서에서 추징할 건데 추징할 때 우리가 구청이나 뭐 세무서에서 조회를 했는데 거기서 안 나온 거 아니냐. 니네가 잘못이다. 이거 얘기 소용없어요. 그거는 세무서나 구청이나 금융기관에다가 책임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잘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금액으로요. 이 평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 안 가시더라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 그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도 뭐 증여세 신고한 거라면 당연히 증여재산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은 가족 간의 그 돈 거래, 금융자산 거래가 이게 증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고의적으로 안 한 경우가 있고, 이게 증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증여라고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뭐 했던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이제 이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뽑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가족 간 거래에서 이게 어떤 증여성 거래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년치 또는 10년치 금융자료를 뽑아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하기 전에 검토할 수도 있고요. 뭐 세무서에서 주는 자료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누락이 되면 또 가산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고하기 전에 검토해서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이제 신고할 거 신고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채무도 이제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이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제가 한도가 있어요. 총 한도. 이제 배우자 공제 금액의 한도가 있는 거와 별개로 상속공제 총 상속공제 한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뭐 증여를 한다든지 이러면 상속공제가 또 한도에 걸려갖고 또 상속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